예, 안녕하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어 시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원희룡에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원희룡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저거 금방 정리됩니다. 여기에서 저거가 가리키는 말은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 문재인 정권. 2.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공정성. 당대표의 공정성이 정리될 거다. 3.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이 정리된다. 4.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 사지선다형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4개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건 한 2개 정도죠. 보기 중에 2개는 거의 답이 되지를 않는, 눈치만 조금 있으면 빨리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공격할 의지도 공격할 내용도 갖고 있지 않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로도 문재인 정권이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빼고, 당대표의 공정성. 당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이준석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정성 문제가 정리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다. 눈치로 봐서 제끼고요. 문제는 이제 윤 캠프와의 갈등이 정리되는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고 한 것이냐,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사지선다형의 함정은 언제나 이렇게 정말 고르기, 정말 정답 같은 게 2개는 있습니다. 2개 다 정답 같은데 그 중에 더 100% 정답은 뭐냐? 이 찾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도 일부 학생들이 언제나 선생님에게 채점을 얘기를 하면서 2개 다 정답으로 해달라 이렇게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경우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어젯밤에 자신이 스스로 원희룡과 대화한 녹취로 일부를 스스로 깠습니다. 어젯밤에 이준석이 이렇게 통화 내용을 스스로 깐 것도 자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18분 동안 원희룡과 통화한 것 중에 가장 일부, 저거 금방 정리됩니다 라고 한 요 말 앞뒤로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앞뒤로 한 말이 뭐였느냐?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고 원희룡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요걸 앞뒤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저거 금방 정리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국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거가 가리키는 것, 지칭하는 것은 윤석열과의 갈등이 정리됩니다 라고 한 뜻이다 라는 게 이준석의 주장이고,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리된다라고 하는 게 원희룡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100%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캠프 갈등이 정리될 거다라고 하는 이준석의 답도 90%쯤 맞습니다. 이래서 이 사지선다형이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진실 게임이다, 해석의 차이다, 윤 캠프와의 갈등이 되느냐 윤석열이 되느냐, 저거가 가리키는 것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로 해석을 하나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뒤가 지지율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어제 깐 녹취록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도 힘든 건데 이건 분명합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내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원 후보님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왜 앞뒤로 모두 지지율 이야기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이 하는 일은 주로 지지율 조사와 선거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 말하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리고 있고 원희룡 지지율은 좀 오르고 있다. 축하합니다까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뒤로 지지율 얘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뒤로 지지율 얘기를 붙여서 저거 곧 정리됩니다. 사지선다형 이 문제를 맞춰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리고 있으니까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은 곧 정리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리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곧 정리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100점은 윤석열 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90점은 됩니다.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리고 있으니까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은 금방 정리됩니다. 여기에는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약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건데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지지율이 내리니까 정리된다. 중간에 말이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내리니까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거나 뭐 이런 행동이 일어나서 갈등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건 90점밖에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사지선다의 문제가 왜 어렵느냐? 내용이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윤 캠프와의 갈등이 곧 정리됩니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낙마하게 될 겁니다. 지지율이 다른 후보와 같아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금방 정리될 것입니다. 그 내용도 윤석열 후보가 낙마할 것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른 후보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원희룡이 이 통화 내용을 깐 이유가 뭡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선 불공정성입니다. 어느 답을 취해도 이준석 대표의 불공정성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자기가 스스로 자기 녹취록을 까면서 또 자폭을 했다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국어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좀 후한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두 개 다 맞는 답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저 송은재 TV가 뭐 느닷없이 국어시험 문제를 내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시청률 높이려고 또 저런 일까지 하냐 이렇게 하실 건데, 바쁘시더라도 이 시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이준석은 계속해서 이게 윤 캠프와의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기는 윤 캠프와의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게 아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18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전체 내용으로 자기는 윤석열 후보라고 봤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저녁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갖겠다 라고 하니까 밤에 이준석이 부랴부랴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이 녹취록 일부를 깐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다시 왜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18분 전화 녹취 전체를 공개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거가 지칭하는 것이 윤 캠프와의 갈등이 됐건 윤석열 후보가 됐건 결론은 같은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죽이기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녹취록을 까면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한다 운운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또 어제 일부 녹취를 까면서 헛된 기대로 궁금해하지 마라, 앞뒤의 통화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라 라고 하고, 원희룡 후보가 오늘 9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18분 전체 통화를 공개해라 라고 하니까 참 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8분 통화 내역을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기억과 양심을 믿어달라. 18분 동안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에 대해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을 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신은 저거가 지칭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라고 이해한다, 확신한다. 도대체 원희룡이 이야기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준석이 비난하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18분 가까이 비난한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준석의 태도로 봐서 오후 6시까지 이 18분 통화 내용을 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기억력
자신의 양심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양심까지 믿는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원희룡 후보의 기억력을 제가 믿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18분 동안의 통화 내역, 그 충격적인 내용, 윤석열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밝히면 이준석이 18분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녹취를 한 사람도 이준석이고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도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공개하고 전체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준석이 왜 이럴까요? 원희룡 후보가 원래 말 하나도 가려서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개인적인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공개한 내용은 원희룡답지는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경선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걱정을 공감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저거는 방금 정리된다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했다는 그 18분 동안 했다고 하는 윤석열에 대한 비난에 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걸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의 문제가 경선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불거진 것에 대해서 제가 차라리 잘 됐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문제를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경선이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많이 이제 갈등을 노출시키지 말자, 덮자,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의 비난이 많다. 이렇게 어떤지 갈등을 무마하자라고 얘기했다는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갈등을 덮는 척 하면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아,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 지지를 철회하고 갈등을 덮는 척 하면 국민들이 지지해 줍니까? 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또 덮으면 경선이 뭐 한 일주일 만에 끝이 납니까? 3개월 걸립니다. 이준석 문제는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거져 있습니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을 두고 계속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경선 준비위원장 뭐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관리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준비위원장과 관리위원장을 이렇게 같이 겸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이준석이 얘기하는 것이 뭐 다선 의원들이 다 어느 캠프에 소속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어서 공정한 사람을 고르기 힘들다. 자기 말 듣는 사람을 고르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난 2개월 동안 이제 많은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측근들에게 또 일부 가까운 기자들에게 윤석열, 안철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비난을 일삼아 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2개월에 이준석이 한 그 언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번 이 18분의 녹취 이것만 정확하게 공개해서 이것만 평가하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준석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된다. 여기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미 나선 만큼 원희룡 후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과 원희룡의 이렇게 전화 녹취를 둘러싼 이게 논란이 되면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앞으로는 전화 녹취를 생활화해야겠다. 전화 녹취, 휴대폰 전화 녹취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준석과 대화할 때는 요즘 초소형 녹음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준비를 해야겠다. 옷깃에 이렇게 걸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녹취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유승민 캠프, 하태경,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원희룡을 공격하고 이준석을 두둔하고 당대표를 어리다고 흔들지 마라. 이렇게 이준석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도 잘못하면 이준석의 이 같은 행태에 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경선은 앞으로 3개월간 계속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어른다운 겁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준석의 저질스러운 각종 정치 행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불거졌다면 경선이 들어가기 전에 불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여기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모두들 나서줘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잘 하는 말 뭐 정리한다는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과 원희룡의 이 18분간에 걸친 이 통화, 딱 이것만 가지고 이준석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경선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정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준석을 버리고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의도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 정치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이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국정을 맡게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송에 일부 출연하는 것 때를 제외하고는 모여서 뭐 여의도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룸으로 된 커피숍,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갖가지 음모론, 갖가지 정치 공작, 이런 정치 기술을 얘기하고 하루 종일 그것 가지고 떠들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브로커, 정치 기술자라고 하죠. 이준석을 비롯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발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필요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젊은 층을 발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나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발탁을 해놓고선 이걸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 교육하려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질 나쁜 정치 기술만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많은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대목에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치 생명을 걸어도 좋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한 그 기억력과 양심을 이야기했는데 믿어달라고. 양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기억력은 믿습니다. 원희룡이 그 기억력을 바탕해서 먼저 18분을 요약해서 까십시오. 이준석이 통화 내용 전체를 까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여기에서 이준석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